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유럽서 코로나19 사망 1, 2, 3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부분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인구 3명 중 1명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시의 한 철도역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현지 시각 24일 코로나19 사망자가 1,072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7,213명이 사망해 유럽 국가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Какие-то меры я поддерживаю, но их не соблюдают и за ними не следят. Вот я езжу в метро,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в транспорте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도 지난 한 주 코로나19 사망자가 3,700여 명과 2,700여 명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7,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불어나 병상 점유율이 90%에 육박한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시가 강력한 방역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모스크바시는 오는 28일부터 대다수 사업장과 상업시설에 11일간 휴무령을 내리고 학교는 방학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모든 기관과 상점들이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국가 비상사태도 연말까지로 연장해 지속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넘쳐나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탓에 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기에 놓인 루마니아도 25일부터 각급 학교가 2주 동안 방학에 들어가는 등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에서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자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3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백신 접종률은 30.2%, 루마니아는 35%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리 루마니아, 그죠? 임상 2상 아주 좋게 적극적으로 지원한 나라 부분인데요. 우리 셀트리온, 레키론 아주 빨리 처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까요? 아무튼 좀 궁금합니다. 11월 1일에 위드 코로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일상 완전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1월 일상 완전 회복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지원을 시작하기로 하고 방역 완화 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3단계로 나눠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부터 해제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김장현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작 시점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로 나눠 진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뺀 모든 시설에 24시간 영업이 허용됩니다. 10명 이하 사적 모임과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먹는 식당과 카페는 10명에 포함되는 미접종자 수를 현재 수도권 허용 한도인 4명보다 더 줄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전국민 접종 완료율 80% 도달이 예상되는 12월 중순에는 2단계 개편을 적용해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24일부터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합니다. 일상의 완전한 회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단계마다 4주 적용 뒤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치며 유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이 발동됩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을 통해 접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미접종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들 초안을 근거로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한편 24일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0명이었습니다. 하루 전보다 233명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140명 많아졌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79.5%, 접종 완료율은 70.4%까지 높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아무튼 뭐 계획대로 아무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MA에서 네, 몰루피라비르 롤링 리뷰 시작했다는 네, 외신 기사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기사입니다. 10월 25일 날 나온 부분이고요. 유럽의학청 EMA는 코로나19로 전염된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구강으로 투여되는 몰루피라비르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약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이번 주 월요일 시작했다. 네, 롤링 리뷰를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HMP는 라게브리오 MK4482로 알려진 이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로 사용의 유효성, 품질, 안전성을 분석하고 유럽연합에서 사용 허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검토는 계속될 예정이다. 라고 해서 네, CHMP는 지속적인 평가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임상 및 실험실 연구의 예비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이 약을 개발한 의약품은 아직 허가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EMA는 여전히 유럽 표준으로 이 약의 효능과 안전성, 품질의 준수를 규제할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 EMA는 몰루피라비르 외에도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항체 약물 바암라니비밥과 에테스비밥, 아스트라제네카 AB가 개발한 네, 타사게 바보와 실가비베 해서 그것도 네, 롤링 리뷰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약간 GSK의 소트르비밥도 지금 현재 롤링 리뷰 중에 있는 부분이죠. 이미 EMA의 마케팅 허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5가지 다른 치료법들은 이미 더 발전된 상태에 있다. 네, 5가지 치료제, 면역조절제 3개랑 항체치료제 2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미 염증성 질환 치료를 허가받은 키네레트의 면역보호자 아나킨나, 유마티스턴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 네, 바리시티닙, 다닐클론 항체를 이용한 레키로나, 그리고 토실리주밥, 로악템나, 여기에다 리제네논 해서 약물 재창출, 면역 억제제 3개 부분이랑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랑 리제네논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몰루피라비르 EMA에서 롤링 리뷰에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 부분이고요. 그러면 네, EMA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MA 홈페이지에 있는 네, 코로나19 치료제 현재 currently under 롤링 리뷰, 지금 현재 롤링 리뷰 중인 거, 네, 일라이 릴리의 바암라리비밥과 에테스비밥, 그리고 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죠. 에수쉘드 이거는 네, 설대호 교수가 그죠, 뭐 수동용 백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부분, 그리고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그리고 소트르비밥, GSK에서 현재 4개가 롤링 리뷰 중 부분입니다. 그래서 몰루피라비르가 네, 금일 롤링 리뷰를 시작했다는 부분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네, 현재 판매 허가 심사 부분, 올루미언트, 네, 바리시티닙, 그리고 아나킨나, 네, 키레넷, 그리고 로악템나, 네, 토실리주밥 해서 요 3개는 면역 억제제 부분입니다. 약물 재창출이고요. 레키로나랑 로나프레브, 리제네논 거 해서 항체 치료제 2개에서 총 5개가 지금 판매 허가 심사 중 부분이죠. 그래서 EMA 몰루피라비르 롤링 리뷰 시작했다는 기사 부분이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 그죠? 신속 코로나 항원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국내 코로나 시험 신속 인가 계획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요일 비용을 낮추면서 집에서 빠른 코로나 테스트를 더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인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고, 반면 국립보건원은 이러한 규제 장애물을 통해 시험 제작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7천만 달러를 쓸 것이라고 합니다. 자금은 미국 구조계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에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고요. 이 발표는 기업들이 바이든의 예방접종 또는 검사 권한을 이행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개월째 가정의 급격한 비판에 직면했다. 시험 널리 이용되지 않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못한 부분인데요. FDA는 월요일날 긴급 승인했죠. 우리 셀트리온 디아트루스트 홈 테스트용에 대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신속 승인을 해줬고, 그죠? 가정 검사의 수를 10회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국립보건원, FDA,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는 함께 공동으로 고품질 검사 제조업체를 식별하고 그들이 그 테스트를 가져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립보건부인가 뭐 그런데요. 아무튼 HHS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 보건 전문가들은 장외 검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성능을 위한 기준치를 추구하며 그들이 FDA의 규제 검토를 위해 가능한 한 최고의 제출물을 제공하도록 도울 다른 니즈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들과 협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든 행정부, 미국 정부가 국내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빠른 인가 및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빠른 인가를 위한 모든 지원과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사 부분입니다. 우리 쪽에는 좋은 소식이죠, 그죠? 말 그대로 빨리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죠? 확진자 다시 발생하자 올림픽 앞둔 중국의 초강력 조치 해서 중국, 그죠? 동계올림픽 이전에 지금 확진자가 또 생기다 보니까 초강력 조치를 발휘했다고 하는데 부분인데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확산의 진원지 네이먼구 자치구 어지나치 지역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 3만 5천 명 주민 모두가 핵산 검사를 4번씩 받았습니다. 시내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데다 상가와 학교도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네이먼구 관광을 왔던 여행객 10,000명도 거의 일주일째 숙소에서 꼼짝없이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一份方便面、火腿肠、矿泉水等，其余入住较小规格的宾馆、旅店、民宿的滞留人员，抓紧陆续保障到位。 수도 베이징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완전 봉쇄됐습니다. 정문 앞에는 배달 온 음식과 생필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핵산 검사 때가 아니면 주민 23,000명은 단 한 명도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 물품은 방역복을 입은 관리 요원들이 집집마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逐门敲，逐门入户，保证大家就是说都知晓。再一个，我们的公众号啊，我们的微信群呀，都在公布。 베이징시는 마라톤 행사를 비롯한 큰 행사를 대부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단체 관광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베이징 거주자라 하더라도 감염 지역을 다녀왔다면 귀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베이징시의 누적 감염자 수는 약 20명. 하지만 동계올림픽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국은 방역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각국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봉쇄와 이동금지 같은 엄격한 방역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말 그대로 동계올림픽 앞두고 초강력 조치를 취했네요. 카카오페이 그죠? 오늘이랑 내일 청약일이었죠. 그래서 첫날 카카오페이 첫날 청약률 10.4대 1이라고 합니다. 26일 청약 집중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페이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첫날 약 2조 원의 전거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그죠? 최초로 균등 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청약 전거금은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삼성증권의 9,500억에서 가장 많이 몰렸고요. 청약 주식 수 기준으로 경쟁률 약 10.4대 1. 그래서 각 증권사는 이날 청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복 청약 금지 방침에 따라 한 증권사에 참여하면 다른 증권사에선 청약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해서 말 그대로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청약 건수가 낮은 청약 증권사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마감일 내일 26일에서 오후 4시까지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막판에 집중적으로 몰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금일 EMA에서 PRAC 어젠다가 올라왔습니다. PRAC 어젠다가 올라왔는데요. 이거 약물 감시, 그러니까 약물 위험 감시에 대한 조사위원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물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PRAC 어젠다 안건으로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1-9 레그단비막 보이시죠? 그리고 일단 또 리제네논의 카시리 비박과 임대 비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GSK의 소트르 비박도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for adoption입니다. 제출, 승인하기 위해서 PRAC, 약물 위험 평가, 위험 조사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다. 일단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1-9 레그단비막, 스콥, 트리트먼트에서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액션, for adoption of PRAC RMP, 위험조사 계획,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입니다. 위험조사 계획, PRAC RMP 어세스먼트 오버뷰, 전체적인 개요 부분에서 승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CHMP로 어떻게 보면 승인해도 괜찮다라고 어드바이스, 조언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HMP 위원회로 이 약물은 위험조사 평가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승인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라고 조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똑같습니다. GSK의 소트르 비밥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소트르 비밥은 현재 롤링 리뷰 중 부분이죠. 그리고 리제네논의 카시리 비밥과 임대 비밥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죠? 정식 판매 허가 심사 중인 부분은 리제네논, 카시리 비밥과 임대 비밥,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의 레그단비막 두 개만 지금 정식 판매 허가 심사 단계 부분이고, 아까 보셨던 소트르 비밥은 아직 롤링 리뷰 단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 리제네논이랑 우리 레그단비막, 셀트리온의 레그단비막, 말 그대로 약물 감시위원회, 약물 위험 감시위원회에서 이상 없다라고 해서 챔프로 승인해도 괜찮다, 이상 없다는 쪽으로 해서 의견을 준 내용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잘 되고 있죠.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튼
11월 달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